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유타로입니다. 오늘 리딩 주제는 정말 궁금한 그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위에 4개의 카드 중에 끌리는 이미지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10초 뒤에 랜덤 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님 카드 셔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분은 완전히 1번님한테 꽂혀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1번님 생각도 많이 하고 감정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연락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분은 1번님을 못 잊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이분이 성격 자체가 좀 자존심이 세고 쉽게 숙이려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티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1번님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게 웃긴 거는 이 관계를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어 해요. 이분이 먼저 주도권을 잡고 상황을 어떻게든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고 약간은 이 상황을 계산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분은 지금 내가 이 상황을 1번님과의 상황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혼자서 믿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살짝 이분은 이기적인 면이 조금 있어서 본인의 감정을 숨기면서도 좀 1번님이 먼저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는 마음이 커 보여요. 그런데 이분의 숨겨진 속마음을 살펴보면은 솔직히 1번님이 좋은 분이란 걸 알고는 있어요. 1번님이랑 있으면 너무 편하고 친구 같은 느낌도 들고 또 자연스럽게 즐겁고 웃음이 나온대요. 이제 감정적으로 1번님이랑 있으면 항상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마음으로는 1번님한테 너무 끌리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제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머리로는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안 돼. 내가 이 관계를 주도권을 내가 가져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1번님한테 바라는 그런 부분은 안정감이에요. 조금 이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죠. 이분은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현실적으로 1번님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장기적으로 계속 쭉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님에게 바라고 있는 거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확실하게 우리 사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호감 표현만으로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확실하게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분이 1번님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살펴보면은 잘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리를 조금 둘 수는 있어요. 워낙에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분이기도 하고 자존심도 센 분이라서요. 그런데 결국은 1번님이 이분과 함께하는 관계에서 주는 그런 감정적으로 편안함과 안정감을 그리워해서 이분이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감정적으로 끌리는 그런 감정으로 연락하는 건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서 좀 성숙한 감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을 요약하자면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티는 못 내고 있지만 1번님을 많이 좋아하고 호감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연락을 오랫동안 안 하셨거나 지금 헤어진 상태시라면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1번님이랑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오래
안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진지하게 만남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먼저 나에게 고백 또는 헤어졌을 경우에 먼저 만나자고 할지를 보자면은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긴 해요. 왜냐면 이분은 자존심이 워낙에 센 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 감정을 다 표현하면서 다가가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그걸 주도권 싸움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좋아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서는 안 돼 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그건 내가 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1번님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해 보여요. 거기다가 이분은 또 한 번 사귀면은 그냥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쭉 가는, 오래가는 그런 안정적인 감정, 그런 만남을 중요시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좋아한다고 해서 쉽게 고백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백하기 전에 우리의 관계가, 1번님과의 관계가 현실적으로도 안정적인가,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잘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생각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고백을 할 용기를 못 낼 확률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이제 잘 될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서로가 지금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이 안정감 속에서 이 관계를 편안하게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진전되기 위해서는 1번님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거나 이분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조금의 호감 표현을 한다거나 그런 게 필요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분은 딱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번님을 좋아하고 호감도 있지만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많이 표현하고 다가가기에는 조금은 내가 자존심이 상해. 이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지금 사귀고 있는 상태시라면은 이제 두 분의 연애 관계에 있어서 이분이 이제 쉽게 좋아하는 마음을 티를 못 내고 조금은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님이 그냥 그래 귀엽네 라고 생각하시고 호감을 먼저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분위기를 깔아주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분과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분은 현실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1번님께서 감정적으로 뭐 싸우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그렇게 나가기보다는 항상 이성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해 보여요. 이분은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진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기 때문에 연애를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지속하는 관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감정만 있고 현실적인 여건이 두 분이 조금 맞지 않는다면은 이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1번님이 이분과 가치관이나 생활 패턴을 조금 맞춰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게 맞지 않다면은 이분은 그 부분에 불만을 많이 가질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겨서 두 분의 사이가 좀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정적으로 너를 좋아해, 나는 너가 마음에 들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물론은 좋지만 이분에게는 현실적인 두 분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분의 가치관 그리고 생활 패턴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조율해서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1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요. 2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의 속마음을 요약하자면은 2번님과 정말 잘 되고 싶은데 이거 뭔가 망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를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두 분이 썸 사이시라면 이분은 2번님을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2번님과 있으면 마음이 너무 편하고 오래오래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가도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2번님과 함께라면은 평생을 함께해도 든든하겠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연인 사이라면은 똑같이
이제 2번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함께 한다면 안정감을 가지고 같이 진지하게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고 그만한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2번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생각하는 부분은 뭔가 좀 잘 안 풀린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착각하고 실수했던 일이 있었거나, 아니면 2번님이 이분께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뭔가 조금 상처를 받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썸이라면은 썸 사이가 끝난 건가? 라고 약간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 같고, 이제 속으로 나 혼자 착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두 분이 커플이시라면은 우리 관계가 점점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조금 큰 싸움이 있었거나 아니면 이별 직전의 위기가 두 분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관계를 지속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모든 걸 좀 떠안고 있거나, 이제 2번님의 그런 모습이 약간 놀라워서 가까이 먼저 다가가기가 용기가 없는 그런 상태로 보여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2번님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실 겉으로는 그렇게 티를 안 낼 수는 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계속 2번님에게 더 다가가고 싶어하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있어요. 2번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나름 노력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2번님을 놓칠까봐 안절부절 못하고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티는 크게 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연인 사이라면은 이제 더 좋은 연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고, 이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나가기 위해서 혼자서 열심히 노력 중인 거죠. 그런데 사실 2번님 눈에는 그게 눈에 띄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분 속으로는 굉장히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회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분이 2번님에게 바라는 게 있다면은 좀 속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번님은 이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제 솔직하게 불만이 있어도 그렇게 대놓고 나쁜 말을 못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분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솔직하게 당당하게 마음을 표현해 주길 바라고, 약간 2번님이 의존적으로 느껴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만 이성적으로 나에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이분이 느꼈을 때 2번님이 독립적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사건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만 이제 독립적으로 나에게 조금만 덜 의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도 2번님에게 계속 다가오면서 이 관계를 더 좋게 회복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고 말을 하기보다는 이제 작은 호의와 그런 관심을 계속 보이면서 2번님이 받아줄지 약간은 떠보는 거죠.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막 행동이 크게 달라지거나 크게 변하지는 않고 서서히 다시 두 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2번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반응을 조심스럽게 보면서 더 친절하게, 더 자상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카드를 한번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분은 2번님을 굉장히 멋지고 믿음직스럽고 정말 멋진 사람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두 분 간에 최근에 있었던 아니면 뭐 예전에 있었던 어떤 결정적인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관계는 약간은 끝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절망감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은 그 사건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힘들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천천히 2번님에게 다가오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이에요. 2번님의 그런 반응,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속마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난 건가? 그래서 너무 나는 두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과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은 2번님께서 먼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이분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이미 조금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열심히 혼자서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관계에서 뭔가 2번님이 단단하게 나를 좀 먼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분이 두 분의 사이가 약간은 끝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느끼면서도 계속 노력하는 이유는 2번님이 그만큼 매력있고 멋진 사람인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님도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은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대놓고 얘기하지는 말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면서도 하나씩 이분에게 맞춰 나가 보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2번님에게 바라는 모습은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꾹 참지 말고 솔직하게 내 의견을 말할 때는 나 이런 부분 기분 나빴어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끔 가다 보면 연애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빠도 괜찮아 뭐 놀다 와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또 약간은 독립적인 모습, 너무 이분께 의존적으로 내가 항상 의지하려는 모습을 살짝만 내려놓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아마 2번님께 계속 노력하면서 더 다가오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2번님이 너무 방어적이거나 거부감을 보이게 되면은 이분이 또 뒷걸음질 치실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살짝 열어주면서도 너무 내가 주도하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분의 그런 호감을 받아주세요. 지금 이분은 이제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충분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앞으로의 문제가 생길 때도 이분은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관계 회복에 있어서 노력을 열심히 할 분이에요.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또 안정감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만 이어간다면은 두 분의 관계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2번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3번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님 카드를 보자면은 이분은 지금 계속 3번님과 계속 엮이고 있으면서 지금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려서 혼란스러운 상태 같아요. 아직 감정 정리가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거죠. 3번님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만 일적으로나 뭐 가족 문제든 친구 문제든 뭔가 관심이 쏠려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적인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너무 바쁘지만 3번님에 대한 마음은 계속 끌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일과 3번님 사이에서 무게의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3번님을 좋아하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이분이 뭔가 약간 찜찜하거나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계속 눈치를 보면서 이게 맞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두 분의 관계를 생각하는 카드를 보면은 뭔가 답답하고 갇혀있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서 이분은 좀 내가 너무 자유롭지 못하다. 내가 너무 묶여있는 느낌이다, 답답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조금 복잡하거나 주변의 시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번님과 깊게 가까워지기보다는 일단 지금은 살짝의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마 두 분 사이에 제 생각에는 뭔가 주변의 일이라든지 주변 사람이라든지 뭔가 엮여있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애초에 이런 두 분의 상황 자체가 약간은 부담스럽거나 조금 그게 복잡하게 느껴진 거죠. 그런데 이분이 3번님에게 숨기고 있는 속마음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같이 있을 때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3번님이 이분에게 주는 에너지나 분위기가 굉장히 즐겁고 마음에 들고 너무 행복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님이랑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친구같이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도 강하고 또 호감의 느낌도 있어요. 3번님과 있을 때 너무 좋고 즐겁지만 이게 이제 진지하게 연애 감정으로 이어나갈지 말지 약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분은 3번님이 먼저 좀 다가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어요. 이분도 한번 연애를 할 때 그냥 가볍게 만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만나면은 진지하게 오래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정감 있는 관계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나 복잡한 그런 감정보다는 그냥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3번님에게 원하는 것도 나는 딱딱하고 부담을 주는 그런 관계는 싫어.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가 좋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있을 때 너무 즐겁고 좋은데 만약에 3번님이 갑자기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살짝은 이분은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분의 행동을 보자면은 3번님에게 확실하게 올인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일이 바쁘다고 해도 자기가 조율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3번님에게 더 마음을 기울이는 거죠. 결국은 이분이 이리저리 고민을 하다가 3번님이 주는 그런 안정감과 즐거움, 행복함을 선택하는 거죠. 지금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뭐 일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복잡하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3번님이랑 같이 있는 게 가장 편하고 좋다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죠. 이 카드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갈팡질팡 하면서도 부담스러움을 느끼지만 결국에는 3번님에게 느끼는 행복감과 안정감 그런 감정에 강하게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분과 관계 초반에서는 조금 삐걱거리고 흔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3번님의 존재감이 훨씬 더 커지고 3번님에 대한 마음도 이분이 더 크게 가지는 거죠. 이분의 속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지금 내 상황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어지럽지만 결국은 네가 좋아. 나는 너에게로 갈 거야. 이런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과 오래 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조금은 불안정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분 지금 상황이 약간 이리저리 조금 흔들리고 있고 이제 진지하게 이어가는 관계 자체를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강하게 보여요. 하지만 이거는 초반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의 흐름에 보면은 결국에는 3번님에게 강하게 끌려서 쭉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두 분이 오래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은 중요한 포인트는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진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대놓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뭐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면은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에서 연인으로 결혼까지 자연스럽게 감정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다가도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면은 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꺼내는 경우에 감정이 조금 딱 멈추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자연스럽게 감정을 흘러가는 걸 원하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지나치게 진지하게 나가거나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랑 꼭 결혼을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게 되면은 이 사람은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관계가 뭐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은 집요해 보일 수 있는 조금은 내가 너무 매달리는 듯한 이런 질문은 압박감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이분은 3번님과 같이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기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이분한테는 3번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위안이 되고 즐겁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3번님이 굳이 이거를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두 분 사이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는 게 좋아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이분은 묶여있다는 느낌을 진짜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강요를 하거나 구속을 하는 순간 바로 도망을 갈 확률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번님이 조금 편안하고 자유롭게 그런 분위기를 유지해 나가면 이분도 부담 없이 더 서스럼 없이 다가올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분을 막 압박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분이니까 3번님도 믿고 이분과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번님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4번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님 카드를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이분과의 어떤 사건, 다툼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 지금 마음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예요. 상처를 조금 많이 받은 것 같고 아마 두 분 사이에 뭐 오래전이나 최근일 수도 있어요. 어떤 큰 싸움이나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너무 조금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4번님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강하게 요동을 쳤을 걸로 보여요. 이제 뭔가 이분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났거나 배신감을 느꼈거나 뭔가 내가 크게 한 방 얻어맞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두 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불안하고 뭔가 혼란스러운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솔직히 4번님에 대한 믿었던 그런 마음이 많이 흔들려 있는 상태고 4번님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계속 의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감정적으로 확신이 서지 않고 자꾸만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4번님이 숨겨진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뭔가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불안해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분의 진짜 속마음을 살펴보자면은 정말 화도 나고 불안하고 무섭기도 한데 여전히 4번님에 대한 그런 감정, 집착이 있어요. 약간 모순적이죠? 한편으로는 뭔가 이 관계를 다 엎어버리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뭔가 4번님과 같이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 또는 시작을 꿈꾸는 그런 상태예요.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 보여요. 속으로는 그래도 혹시나 다시 잘 될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분은 지금은 뭔가 마음의 그런 소용돌이처럼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지금 내 감정을 조금 잠재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이런 흔들리는 감정 상태에서 좀 벗어나서 나의 감정의 균형을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4번님이 이분께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압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은 좀 조용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 행동을 살펴보면은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썸 관계시라면 진지하게 다시 만남을 이어가도록 행동을 취할 것 같아요. 또는 지금 만약에 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다시 연락을 해서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보고 싶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두 분이 지금 잘 지내오고 있었다, 사귀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사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두 분의 그 관계가 다시 재정립이 될 거예요. 만약에 매번 싸웠던 사이라면은 앞으로 잘 풀려나갈 수 있는 사이로 바뀌거나 만약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커플이라면 조금은 다투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상황과는 180도 다른 상황으로
관계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고 있는 상황이고 4번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4번님에 대한 마음이 아직 남아있고 미련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의 그런 불안한 감정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두 분 관계의 미래는 지금 상황에서 180도 바뀌게 되는 그런 미래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이제 이분이 4번님에 대한 호감,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설레임 같은 시작하는 그런 호감보다는 약간 미련과 집착에 가까운 감정인 것 같아요. 이제 이 감정 자체가 완전히 사그라들고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사랑의 설레임 느낌보다는 이렇게 이 사이가 끝나는 거는 싫다. 나는 잘 이어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미련 집착에 조금 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감정이 너무 뒤죽박죽이고 본인도 헷갈려 해요. 한번 크게 조금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좀 상처를 받았고 내가 좀 실망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4번님에게 신경이 쓰이고 끌리는가 본인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과 다시 잘 되고 싶고 조금 관계를 오래 다시 지속해 나가고 싶다면은 지금 이분이 마음이 감정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고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조금 줘야 돼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본인도 너무 휘몰아치고 헷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4번님께서 만약에 먼저 다가가게 되면은 살짝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제 이분의 감정을 억지로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죠. 4번님께서 감정적으로 자꾸 휘잡거나 붙잡으려고 하면은 이제 더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이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도록 냅두는 거죠. 혼자만의 지금 이 상황을, 이 관계를 정리할 생각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괜히 불안해서 자꾸 연락하거나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연락을 하더라도 최대한 담담하고 편안하게 그냥 안부를 묻듯이 접근을 해야 해요.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나 감정에 대해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아예 배제를 하고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4번님께서 먼저 마음이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분이 불안해하는 이유 중 하나가 4번님께서 감정적으로 휘둘렸던 그런 모습을 봤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4번님께서 스스로 나는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평정심을 찾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조금 오래 지속하고 싶다면은 이제 시간을 두고 이분이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성숙한 태도, 나는 평정심을 유지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연락을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안부를 물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4번님이 지금 먼저 연락하는 거는 사실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는 선택이고요. 이제 이분이 지금은 감정을 잡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할지를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감정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4번님께서 먼저 다가가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더 마음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마음을 좀 정리하도록 놔둔다면은 시간이 좀 흘러서 자기 혼자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감정을 조금 다독이고 난 후에 아마 궁금해서 먼저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4번님이 완전히 물러났다고 느꼈을 때 아마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지금은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여요. 물론 이 사람이 먼저 연락 왔을 때는 그냥 담담한 태도로 연락 답장을 하는 게 좋고요. 먼저 하시지 마시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냥 우선 연락을 기다려보세요. 아마 이분이 먼저 연락이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번분 리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더 도움되는 리딩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